안녕하세요. 회계관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강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통합교재 33쪽부터 시작이 돼요. 학습 목표는 상품 매매와 매출 원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상품 매매와 관련된 운임, 매매 대금의 결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상품 매매 회사의 수정 분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상품 매매 회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상품 매매 회사인데, 상품 매매 회사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파는 걸 말하죠.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 제품을 한 개를 파느냐, 100개를 파느냐, 또는 이거를 먼저 물건을 보내고 물건 대금을 나중에 주느냐, 아니면 어디까지만 배송하면 물건을 주느냐. 우리가 흔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우리가 결제를 해주고 물건을 받고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좀 연상하기가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품 매매 회사의 경영은 영업 주기라는 게 있어요. Operating Cycle. 수익 창출 과정에서 현금으로 출발해서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는 주기를 말하고요. 기중, 그 기간의 중간, 기중 거래의 기록과 기말 결산, 기말에 그 해당 회기의 말에 결산하는 것의 흐름은 지난번 서비스 기업의 회계순환 과정과 비슷합니다. 거래가 발생이 되고 분기에 전월 기록을 하면 그거를 전기 옮겨서 적고요. 그걸 수정 전 시산표까지 작성한 다음에 기말이 돼서 결산 정리를 해보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비로소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상품 매매 기업에서는 재고라는 개념이 나와요. 서비스 기업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서비스 기업에서는 내가 어떤 행위, 용역을 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돈을 늦게 받거나 먼저 받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용역이 끝나면 더 이상 별도 용역을 쌓아놓는 건 없는데, 이 상품 매매 기업에서는 물건이라는 게 나는 1000개가 팔릴 줄 알고 1000개를 만들었다가 500개밖에 안 팔리면 500개라는 재고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때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요런 그 재고조사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실지재고조사법은 Periodic Inventory System, 그래서 그 기간에 상품 매매에 따른 변화를 기록하지 않고 기말 상품을 실지, 재고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계속기록법은 Perpetual Inventory System이라고 해서 상품 매매에 따른 상품의 변화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계속기록법에서는 재고장이나 수불부를 작성해서 기중, 그 해당되는 기에서 발생한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 내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한 시점에서 하는 것이고요. 계속기록법은 계속해서 그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3개가 등장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고조사, 두 번째가 상품 매매의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회계 처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산표의 수정과 결산 정리, 이렇게 3개 문제가 되겠어요. 자, 개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회계 처리 케이스 스터디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9월 한 달간 비행기마트 주식회사 차 통합교재 몇 쪽입니까? 34쪽
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015년 9월 한 달간 비행기마트 주식회사의 매입, 매출에 관한 거래 내역이다. 단 2015년 8월 31일 A형 쟁반의 수량은 40개, 단가는 600원이고요. 비행기마트 주식회사는 실제 재고조사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회계 처리하고 있다. 각 일자별로 거래를 분개하고 9월 말 실사 결과 기말 재고가 42,000원일 때 매출 원가 계산을 위한 결산 정리를 분개한 후에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시오.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상품의 매출 단가는 개당 2,000원이다. 9월 4일에는 A형 쟁반이 60개, 개당 900원 주 강북마트에서 외상으로 매입을 했어요. 9월 7일에는 A형 쟁반 50개를 주 강남마트에 외상으로 매출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9월 17일에는 A형 쟁반 50개, 개당 1,000원에 주식회사 경기마트에서 현금으로 매입을 했어요. 9월 23일에는 A형 쟁반 40개를 주 유람선 마트에 현금으로 매출 팔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차변대변 일자를 넣고요. 9월 4일에 매입에 54,000원, 매입 채무에 54,000원, 9월 7일에 매출 채권 10만원, 매출이 10만원, 9월 17일에는 매입이 5만원, 현금이 5만원, 9월 23일에는 현금이 8만원, 매출이 8만원, 9월 30일에 결산 정리를 해보니까 매출 원가 24,000원, 매출 원가 104,000원, 상품 42,000원, 상품 24,000원, 매입 104,000원, 매출 원가 42,000원. 자, 요렇게 기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때 결산 매출 원가,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결산 매출 원가, 여기 재고자산 24,000원, 단기 순매입 104,000원에서 기말재고 42,000원 빼면 86,000원, 기초재고는 40개에서 600원, 24,000원이고 단기 순매입액은 54,000원 더하기 5만원, 104,000원이 되고요. 결산 매출 총이익은 매출 18만원에서 매출 원가 86,000원 빼면 94,000원이 되고 매출은 10만원과 8만원에서 18만원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쭉 따라오세요. 네, 쭉 따라와서 그냥 하나씩 1대1로 기록을 해본다. 연습장에 이 장부를 그려본다, 써본다, 반복해서 기록해본다.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매입과 매출의 매출거래 기록. 선적지 인도가격, 도착지 인도가격,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FOB, 쉬핑 포인트, FOB,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물건을 로딩하는 데서 바로 그 금액으로, 그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도착지 언로딩인가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차에다 또는 배에다가 실을 때 이게 거래가 된 걸로 간주하는 거랑, 왔던 그 화물이 내가 받아야 되는 지점에서 물류창고나 가게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내릴 때, 받을 때 금액으로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적 시점에서 상품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도착 시점에서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운송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죠.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 자, 매출 환입, sales return, 매입 환출, purchase return, 매출 애누리, sales allowance, 매입 애누리, purchase allowance. 애누리 할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입은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애누리와 환입, 환출의 회계 처리,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장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환입이나 애누리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품 매매 회사의 회계순환 과정은 수정분계 후 수정분계 및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터디 2, 3가 이제 이번 과정에서의 중요한 내용이자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따라가 보기로 합시다. 네. 자, 스터디 2 갑니다. 상품 매매를 실질재고 조사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자. 12월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중앙시장은 상품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상기업이다. 12월 한 달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중앙시장은 상품 매매를 실질재고 조사법으로 회계 처리하고자 한다. 1번 12월 1일 자본금 1억으로 현금 출자 받았고요. 12월 1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차비용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12월 6일에 비품 3천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12월 8일에 상품 1,0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2월 9일에는 상품을 판매하고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요. 12월 10일에는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고요. 12월 14일에는 12월 10날 받았던 외상대금 중에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12월 17일은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 1,300만 원을 외상으로 했고요. 12월 30일에는 직원에 대한 급여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합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거래가 있는데 12월 1일에 현금 1억, 자본금 1억, 임차비용 900만원, 현금 900만원, 비품 3천만원, 현금 3천만원, 매입 1,000만원, 현금 1,0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1,200만원, 매출 1,200만원, 매입 500만원, 매입 채무 500만원, 매입 채무 300만원, 현금 300만원, 매출 채권 1,300, 매출 1,300, 급여 400, 현금 400. 좀 헷갈리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약간 득도하듯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분계장의 분계를 원장의 계정별로 전기하는 거예요. 자, 원장이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현금, 매출 채권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현금이 흐름 어때요? 12월 1일에 자본금 1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2월 9일에 매출 1,200이 들어왔어요. 12월 1일에는 임차비용 900을 내줬고요. 6일날은 비품 3천만원, 8일날에는 매입 1,000만원, 14일은 매입 채무 300, 30일은 급여 400을 유출했습니다. 매출 채권으로는 12월 17일 매출 1,300이 들어온 거죠. 그러나 이거는 채권, 일종의 계약서만 들어온 것이지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통장에는 없는 거죠. 계약서만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계정 항목은 비품인데 비품은 12월 6일날 현금이 3천만원, 매입 채무는 12월 14일 현금 300, 10일 매입 500만원, 자본금은 12월 1일 현금 1억, 그 다음 매출은 12월 9일 현금 1200, 12월 17일 매출 채권 1300, 매입은 12월 8일에 현금 1000, 10일에 매입 채무 500, 급여는 12월 30일에 현금 400만원, 임차 비용은 12월 1일에 현금 900만원. 자, 이렇게 기재하는 게 뭐라고요? 전기하는, 어디로? 원장의 계정별로 전기 옮기는 거예요. 자, 스터디 3번 들어갑니다. 시산표의 수정과 결산 정리. 자, 36조 같이 보세요. 기말 결산을 위한 주중앙시장의 12월 말 결산 정리 사항이다. 결산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정리, 수정 후 시산표, 재무제표 순으로 결산을 하시오. 결산 정리 사항 1번 비품의 한 달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다. 12월 1일 지급한 임차비용은 3개월분이고 기말 상품은 실제 재고 조사 결과 250만 원이었다. 원장의 계정별 잔액으로부터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해 봅시다. 자, 수정전 시산표. 자, 표를 또 보겠습니다. 자, 항상 장부를 기록할 때 이런 방식이에요.
이 박스가 있다. 그리고 좌우를 나눈다. 좌우를 나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나눴지만 개정 과목을 오른쪽으로 왼쪽이죠. 왼쪽으로 보낸 것이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수정전 시산표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는 날짜를 써요. 가운데다가 제6기 또는 그냥 기수 없이 2018년 12월 31일 현재 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적어요. 여기에는 제목, 그 당사자, 주체 제목, 주식회사 중앙시장 이쪽은 단위를 적습니다. 자, 개정 과목이 한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 차변 대변은 이쪽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현금은 5,600만 원, 매출 채권은 1,300, 비품은 3,000, 매입 채무는 200, 자본금 1억, 매출 2,500, 매입 1,500, 임차 비용 900, 급여 400. 그래서 합계는 차변이 1억 2,700, 대변 1억 2,700. 위 결산 사항을 분개하고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와 날짜를 가지고 차변 대변으로 분개장을 쭉 만들어 갑니다. 얼마 안 돼요. 자, 12월 31일 월말 기준으로 감가상각비가 200만원, 선급비용, 선급 임차 비용이 600만원, 매출 원가가 0, 매출 원가가 1,500, 상품이 250,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원, 임차 비용이 600만원, 여기 상품은 제로고요. 매입한 게 1,500, 매출 원가 난 게 250만원. 분계장의 분계를 원장이 계정별로 전기하기, 옮겨 쓰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거를 신뢰하고 저는 노트에다가 하나씩 적으면서 T자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복식 이 더블로 했을 때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검증 기능. 현금 12월 1일에 자본금이 1억, 12월 9일에 매출 1,200만 원. 이거는 좌우를 맞춰서 합산이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건 원장이기 때문에 기재만 하는 거예요. 12월 1일에 임차 비용 900, 6일에 비품 3,000, 8일에 매입 1,000, 14일에 매입 채무 300, 30일에 급여 400, 상품 매출 원가 250만 원, 비품의 현금 3,000만 원, 매입 채무의 현금 300만 원, 매입에 500만 원, 자본금이 12월 1일 날 현금이 1억이 들어왔고 매출은 12월 9일 현금이 1,200, 17일에 매출 채권 1,300, 매입은 현금 1,000, 매출 원가 1,500, 매입 채무 500, 임차 비용 현금 900, 선급 비용 600, 감가상각 누계액 200, 매출 채권 12월 17일 매출 1,300, 선급 비용 임차 비용 600,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 200만 원. ABC는 ABC를 의미합니다. ABC는 ABC를 의미해요. ABC. 예. 매출원가, 상품, 매입, 상품, 현금 있고요. 결산 정리를 반영한 수정 후 시산표의 작성. 수정 후 시산표는 제6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 중앙시장의 단위는 개정 과목에서 현금은 5,600만 원, 매출 채권 1,300만 원. 다음 장이요. 상품은 250만 원, 선급 비용 600만 원, 비품 3,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매입 채무 200만 원, 자본금 1억 원, 매출 2,500만 원, 매출 원가 1,250, 임차 비용 300, 급여 400, 감가상각비 200, 합계 1억 2,900, 1억 2,900. 수정 후 시산표로부터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포괄손익계산서 6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 중앙시장의 단위원은 비용은 매출 원가가 1,250, 임차 비용에 300, 급여 400, 감가상각비 200, 당기순이익 350, 합계 2,500, 매출이 2,500, 2,500. 재무상태표는 6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 중앙시장 현금 5,600, 매출채권 1,300, 상품 250, 선급비용 600, 비품 3,000,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200, 자산합계 1억 550만원. 부채와 자본은 매입채무 200만원, 부채합계 200만원, 자본금은 1억원, 이익잉여금 350만원, 자본합계 1억 350만원,
자본과 부채 합계는 1억 550만 원. 자본과 부채예요. 자본과 부채 합계 1억 550만 원. 자, 여기가 우리가 배울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망라하고 모든 것을 다 학습한 건 아니지만 핵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교재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교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교재도 있고 부교재도 있어요.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